요즘 국회 청문회를 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실을 듣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람을 불러 세우는 자리인지. 청문회라는 말, 원래 뜻이 뭡니까? 들을 청, 물을 문, 말 그대로 듣고 묻는 자리예요. 근데 요즘 정치권에서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살짝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고, 묻기 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증인이 말하려고 하면 그 말은 중간에서 딱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청문회입니까? 아니면 정치 재판입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보수 채널입니다. 가 아니고요. 진보 채널입니다. 또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그냥 우리네 정치를 한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대로 보자는 채널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서로 나만 맞다고, 나만 옳다고, 상대방 개무시하고 싸움박질하는 그 모습 이제는 지겨워서 색깔 드러내는 거 망설여졌던 분들 우리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최근 송병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두고 강한 입장문을 냈어요. 제목부터 셉니다. 사법 시스템의 파괴와 마녀 사냥식 정치를 규탄한다. 이건 그냥 불만을 표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 청문회가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문제제기죠. 송 전 지검장이 먼저 짚은 건 청문회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청문회는 원래 듣는 자리죠. 상대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는 자리죠. 근데 이번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기보다 이미 정해놓은 말을 확인받으려는 자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증인이 말을 하려고 하면 끊고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몰아붙이고 고성이 오가고 압박성 발언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청문회라기보다 공개 압박 면접에 가까워져요. 면접관이 이미 탈락을 정해놓고 너 왜 탈락인지 말해봐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듣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송 전 지검장은 이걸 두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계획된 정치적 연출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회가 검찰을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도 당연히 감시받아야 돼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소가 무리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국회가 당연히 따질 수 있어요. 그건 국회의 명백한 권한이에요. 근데 국회 권한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송 전 지검장이 말한 법적 논리는 이거예요.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요. 쉽게 말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재판 중인 사건을 두고 이건 조작 기소다라고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국회가 사실상 재판장처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죠. 국회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결론을 먼저 박아놓고 그 결론에 맞게 사람을 몰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긴 하죠. 송 전 지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했어요. 국회 의결을 거쳤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내용까지 다 옳아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봐요. 회사에서 회의를 정식으로 열었어요. 회의실도 잡았고 참석자도 불렀고 회의록도 남겼어요. 근데 그 회의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망신 주려고 만든 자리라면 형식은 회의여도 내용은 직장 괴롭힘일 수도 있죠.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를 밟았다는 것과 그 절차가 공정하게 쓰였다는 건 다른 문제죠. 송 전 지검장은 바로 이 지점을 찌른 거예요. 국회 의결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세게 말해요. 정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입법으로 직접 하라는 취지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겉으로는 진상규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사건의 공소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 우회하지 말고 정면으로 법을 만들라는 비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아픈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 지금 청문회가 진실 확인이 아니라 목적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을 돌아서 던진 거거든요. 송 전 지검장의 두 번째 주장은 형사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증거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검찰이 틀릴 수 있죠. 검찰 수사도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받아야 해요. 하지만 송 전 지검장의 주장은 대형 사건 수사가 그렇게 한두 사람이 마음먹는다고
마음대로 조작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 혼자 수사하는 게 아니란 거죠. 수사관도 있고 실무관도 있고 여러 팀이 움직이고 자료도 남고 법원 판단도 거칩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보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능력과 신빙성도 다퉈져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째로 조작이라고 몰아가려면 상당히 명백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냥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쉽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조작이라는 말은 사실 수사기관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보이게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 조작을 말하려면 그만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죠. 송 전 지검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그 증거를 차분히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조작이라고 결론을 앞에 놓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자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통감한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정영학 녹취록 이야기도 나와요. 일부에서는 녹취록에 특정 인물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송 전 지검장은 이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녹취록에 이름이 안 나온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자체에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정영학 녹취록이 모든 시기의 대화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시기의 대화가 빠져 있다면 이름이 안 나오니까 무관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이건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CCTV가 없는 시간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서 CCTV에 안 나오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녹취록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록이 있는 부분은 봐야 해요. 하지만 기록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무관함의 증거처럼 쓰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송 전 지검장은 녹취록에 있는 실명 언급, 시장님이라는 표현, 관련자 진술, 재판에서 채택된 자료들을 무시한 채 이름이 안 나온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국민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봤어요. 여기서부터 논쟁은 더 커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녹취록 해석 싸움이 아니에요. 국회가 어떤 자료를 선택해서 보여주고 어떤 자료는 덜 보여주냐의 문제인 거죠. 정치는 늘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크게 보여주고 불리한 자료는 유독 작게 보여주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건 어느 진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자료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녹취록도 전체를 봐야 하고 재판 기록도 전체를 봐야 하고 증언도 앞뒤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송 전 지검장이 세게 비판한 또 하나가 이 청문회 분위기였어요. 이번 청문회가 강압조사처럼 보였다고 했거든요.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발언을 막아버리고 위증 처벌을 언급하고 특검 수사를 대비하라는 식의 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이 날카롭게 물을 수 있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니까요. 근데 날카로운 질문과 겁박처럼 느껴지는 압박은 다르죠.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압박은 답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하는 거고요.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이건 질문이죠. 그런데 당신 지금 위증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질지 잘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죠. 상대가 설명을 하기도 전부터 법부터 주는 구조란 거죠. 이러면 청문회가 진실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의 무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송 전 지검장은 청문회에 참여한 일부 인물들의 이해관계도 문제 삼았어요.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측 변호인이었거나 과거 법정에서 검사와 직접 공방을 벌였던 인물이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구조가 정말 중립적으로 보이냐는 거죠. 이건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심판이 선수와 과거에 싸운 적이 있다면 경기 보는 사람들은 찜찜할 수밖에 없죠. 저 판정 정말 공정한 거 맞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조사를 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죠. 특히 재판 중인 사건, 수사와 기소가 얽힌 사건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조사하는 쪽에 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이걸 구조적 결함으로 본 거죠. 또 하나는 미디어와 여론전 문제예요. 송 전 지검장은 일부 변호인, 전현직 언론인, 유튜버 등이 모인 대화방 이야기도 꺼냈어요. 그 안에서 단순히 사실을 공유한 게 아니라 보도 방향을 맞추고 여론을 만들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듯한 대화가 있었다는 취지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해요.
실제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맥락이었는지 더 정확히 확인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는 중요해요. 재판은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는 거죠. 그런데 법정 밖에서 언론 기사, 유튜브 영상, 정치권 메시지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면서 여론을 먼저 만들어버리면 재판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어요. 물론 언론 보도는 필요해요. 유튜브 해설도 필요하고요.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사실 확인이 아니라 특정 결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전으로 사용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은 정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편집한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거죠.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가 증거를 보여주는 것과 정치가 증거처럼 보이는 자극을 던지는 건 엄밀히 다르죠. 증거는 검증을 요구하는데 자극은 반응을 요구해요. 지금 우리 정치가 자꾸 검증보다 반응을 먼저 원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송 전 지검장이 가장 무겁게 말한 건 이번 국정조사가 남길 후유증이에요. 이 청문회가 특정 권력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 수사한 검사들이 나중에 국회로 불려나가 공개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럼 다음 검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권력형 사건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나중에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수사의 독립성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물론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당한 수사까지 정치적 보복처럼 공격받는 구조가 계속되면 이것도 위험해요.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죠. 권력자는 더 대담해지고 공직자는 몸을 사리고 법 집행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힘없는 시민이죠. 송 전 지검장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법의 보호가 절실한 서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고 말해요. 이 말은 그냥 검사 편들기처럼 넘길 말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은 언론 대응도 할 수 있고 정치적 연결도 만들 수 있고 좋은 변호사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시민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건 법이죠.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대는 건 법원이고 수사기관이고 절차예요. 근데 그 절차가 정치에 따라 흔들린다고 느끼는 순간 평범한 사람은 기대는 곳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법 신뢰는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판사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 모두의 안전망입니다. 또 송 전 지검장은 자기 방어권 문제를 말했어요. 증언을 거부할 권리,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권리. 이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죠. 근데 청문회에서 이 권리 행사를 조롱하거나 당당하면 왜 말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내 편이 침묵하면 방어권 행사라고 말하죠. 상대편이 침묵하면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지 이렇게 말을 돌려버려요. 근데 권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권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줘야 권리죠. 방어권은 당당한 사람에게 주는 상장이 아니에요. 의심받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거죠. 이걸 조롱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누구도 보호받지 못해요. 오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하니까 속 시원할 수는 있죠. 근데 내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늦어요. 권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진짜 힘을 갖는 거죠. 송 전 지검장이 말한 원칙도 이거예요. 원칙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할 때 가치가 있어요. 내 편에게만 원칙이고 상대편에게는 예외라면 이건 원칙이 아니죠. 송 전 지검장은 청문회가 일종의 연극처럼 변질 듯하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극이라는 건 비하 표현이라기보다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는 우회적인 비판이죠. 추궁하는 쪽에만 대본이 있고 증인은 그 대본에 맞춰 몰아붙이는 구조가 있으면 청문회는 국민이 진실을 판단하도록 돕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국회의장이 정책과 제도의 공간이 아니라 지지층에게 보여줄 영상을 찍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요. 오늘은 어느 한쪽이 그 방식을 쓸 수 있지만 내일은 반대쪽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진실은 점점 더 멀어져요. 고함은 커지는데 국민 신뢰는 작아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청문회가 열려도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쇼하네, 서로 싸우네, 결론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치에서 정말 무서운 건 분노보다 냉소예요. 화난 사람은 아직 기대가 남아있어요. 근데 냉소하는 사람은 기대 자체를 접어버리는 거죠. 법도 못 믿고, 국회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고, 정치도 못 믿는 사회. 그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송경호 전 지검장의 입장문은 검찰 편을 드는 글로만 무시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너무 근시안적이고 작게 보는 거예요. 검찰도 감시를 받아야 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국회도 선을 지켜야 해요. 언론도 검증해야 합니다. 유튜브도 자극만 팔면 안 됩니다. 변호인도 의뢰인을 위해 싸울 수 있지만 사실을 어떻게 공개했는지는 따져봐야 해요. 이걸 다 같이 봐야 장기적으로 모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하나만 말하면 진영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봐야 할 건 이번 청문회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냐는 거예요. 진실을 더 가까이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지지층이 소비할 말싸움을 더 많이 남겼습니까? 사법 신뢰를 높였습니까? 아니면 법도 결국 정치 싸움이라는 냉소를 키웠나요? 검찰을 감시한 겁니까? 아니면 재판 중인 사건의 정치적 결론을 먼저 씌웠나요? 청문회는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도 필요하죠. 검찰 감시도 필요해요. 하지만 필요하다는 말이 무제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자는 허가증이 되면 안 되죠. 필요할수록 우리 모두는 더 조심해야 해요. 권한이 클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하고요. 질문이 날카로울수록 근거는 더 탄탄해야 하죠.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그들의 권리 또한 똑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당했을 때 같은 권리를 요구할 명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더더욱 절차를 엄밀하게 면밀하게 지켜야죠.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면 더더욱 법의 언어를 정확히 써야 해요. 권력 감시가 필요하다면 더더욱 국회도 감시를 받아야 하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무너뜨리면 그 개혁은 오래가지 못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 권리를 조롱하면 그 정의는 내 편에게도 돌아오지 않아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버리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연출이 되겠죠.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연출이 아니에요. 제대로 묻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기록하는 거. 그 단순한 일을 못하면 청문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정치 이벤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정치를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검찰을 감시하자는 말 맞아요. 근데 국회도 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수사를 비판하자는 말 맞아요. 근데 재판은 정치가 대신하면 안 되겠죠. 의혹을 제기하자는 말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방어권까지 조롱거리로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자리로 보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만들어가는 영상이 검찰 편, 민주당 편을 가리는 영상이 아니라 정치를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대로 보는 데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색깔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갈 공정한 기준입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검찰이든 국회든 언론이든 변호인이든 우리는 다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해요. 누가 했느냐보다 무엇을 했고 어떤 절차를 지켰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저는 이 공정한 기준으로 계속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